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시가총액 6조가 넘고 코스피 56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주식인데 최근 들어 주가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주지 않지만 그래도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1년 8월 2일에 LG 디스플레이 시청자 주식 분석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가가 22,000원을 기록했었네요. 네이버 말고 다음에 있는 브런치 플랫폼에도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마음이 걸려서 제목에 다 좋은데 불안한 이유라는 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주가가 영상을 올린 시점보다 빠진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쯤에 선물처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문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길고 길었던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지요. 5월 초에 최고점 27,600원을 찍고 고점 대비 36%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8월에 영상을 올릴 때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것은 120일 동안 평균적으로 매도한 사람들의 주가입니다. 적어도 120일 영업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보다 지금 매수하면 이 사람들보다는 덜 물릴 수 있다는 뜻이 되지요. 하여간 주식은 남들보다 덜 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고점에 물리면 내 계좌에는 파란불로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아까 차트를 보면 이미 36%나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면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고 3.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눈높이를 낮추라고 IBK 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잘 되는데 LG는 어렵다면서 비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하락 리포트가 왜 나올까요? 사실 27,000원대 부근에서 말해줬다면 지금 17,000원이 되어도 마음이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놀리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종목 토론방에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가면 왠지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함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꼬부기 여러분, 주식시장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미 시장 상황에 대해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라면 리포트를 쓰지 말고 전 재산, 사돈의 8촌 재산도 다 때려 넣어서 올리고 내리는 걸 맞춰야 합니다. 이네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하락 리포트나 상승 리포트 덕분에 따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6천억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재무제표를 볼 텐데요. 1분기에 5천억, 2분기에 7천억, 그럼 3분기에 6천억이 예상된다면 평균이지 않을까요? 패널 가격이 하락 반전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32인치 패널 가격을 2주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가격을 함께 넣는다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리포트는 우리가 궁금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읽게 만드는 것이라고 황금거북이는 생각합니다. 이미 8월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잠시 재무제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021년 들어와서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고 2018년부터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21년 들어와서 영업이익으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이 예상된다고 해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021년 1분기 매출 6조 8천억에 영업이익 5천억대입니다. 2021년 2분기 매출 거의 7조에 영업이익률 7천억대입니다. 사실 6천억대 영업이익을 했다면 저조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준수한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표현해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황금거북이 투자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100%가 넘는 중입니다. PBR 역시 2018년 0.46배에서 2021년 0.7배로 아직까지 1배가 되지는 않지만 조금은 상승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영상 자료를 일관적으로 올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영상 자료를 만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를 찾아서 넣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황금 꼬부기님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주식 공부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황금 거북이가 개인 카페를 창업한다면 거기서 영상을 만들고 주식을 분석해서 전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 2018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거래량이 점점 증가해서 주가가 상승 전환됩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동평균선 121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 회사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경우 이렇게 주봉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주주가 44% 보유하고 있고 유통 주식이 56% 수준입니다. 의외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주요 주주 공식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 등급은 A+인데 여기에 표를 올리지 못했네요. 거기다가 LG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회사의 계열사이며 핵심 계열사인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지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에 판매를 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연속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중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매출의 7% 비율을 연구개발 활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요.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포인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연구개발 활동에 매출 7% 이상 투자를 한다는 점과 해외 매출이 높아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한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LG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 거라는 기대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제품이 들어가고 LG화학도 배터리 관련해서 들어가고 LGU+로 통신기기도 들어가면서 LG전자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들어가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계열 회사는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갖추고 그 증거로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다만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는 맞지 않는 회사입니다. 4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은 없지만 2021년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고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의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연구개발 활동에 7%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며 LG 디스플레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급등을 했던 애플카 이슈 물량이 전부 소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옳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에도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있는지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처럼 매수해 놓고 나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은 세계 1위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지요. 주식은 언제나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수금은 있어야 하고 회사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황금 거북이라면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매수면 매수지 왜 하필 소액이냐라고 묻는다면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4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하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왔을 때 큰 금액을 매수하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에 미래 성장성만 믿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모두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는 거겠지요. 영상을 만들면서 주식 시황에 대한 설명도 넣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대부분의 주가가 좋지 않아서 이야기를 할 때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최근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립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기에도 금융회사들은 쉽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과 2008년을 경험하면서 금융회사들의 펀더멘털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황금 거북이는 금융 관련주를 매수해볼 예정입니다. 연말에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최근 주가가 낮아진 금융 주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리포트가 많이 발행되었습니다. 불과 10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10만 전자, 12만 전자를 외쳤는데 지금은 어둠이 길다, 겨울이 왔다, 반도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